딱 1년 전 이맘때였죠. 해외 코인 매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리플 XRP 6년 묵은 삼각형을 드디어 뚫었더라고요. 목표가 우리 돈으로 약 9,000원. 그때 XRP 가격이 지금 환율로 치면 5,000원 언저리였습니다. 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던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가격은 1,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근데 며칠 전에 나온 새로운 분석의 목표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또다시 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무너졌는데 목표가는 왜 1년째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지워지지 않는 숫자의 정체들 뜯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 그림의 첫 번째 채점일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까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랄 쿠츠커라는 차트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XRP의 월간 차트, 그러니까 봉 하나가 한 달짜리인 아주 긴 호흡의 차트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해외채 캡틴 알트코인이 옮긴 원문을 우리 돈으로 바꿔서 그대로 가져오면요, 기술적으로 리플의 첫 번째 진짜 신고가 목표는 9,000원 바로 위다. 클래리티라는 미국 법이 통과되면 XRP는 이더리움만큼 수혜를 볼 수 있더라고요. XRP는 이더리움보다도 더 기관적이고 더 미국적이다. 여기까지가 발언이었고요. 이 벤진가라는 매체도 같은 분석을 다뤘는데, 2017년부터 이어져 온 길쭉한 오르막 통로의 천장이 내년까지 9,000원 안팎을 가리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아래쪽 선, 우리 돈으로 1,620원 라인, 이 선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가 캡처해도 똑같이 나오는 화면인데, 아마도 이 뉴스를 보신 리플 홀더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겁니다. 또 목표가 장사하는 거냐? 그럴만도 합니다. 작년 7월 당시 5,000원 안팎까지 갔던 가격이 지금 1,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70% 가까이 빠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리보다 5배 넘게 높은 숫자를 들으면은 희망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오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저는 이 기사에서 목표 가격보다 훨씬 더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점, 이 9,000원이라는 XRP 숫자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7년짜리 이야기 하나를 짧게 드려야 됩니다. 2018년 겨울이었죠. XRP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길고 긴 내리막이 시작됐죠. 근데 이 시기에 차트를 아주 멀리서 보면은 재미있는 모양이 하나 나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값은 해마다 조금씩 내려오고, 또 사는 사람이 부르는 값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렇게 서로 부르는 값의 간격이 7년에 걸쳐가지고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이 차트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을 삼각형이라고 부르시죠. 간격이 전부 다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흥정이 끝나고 어느 한쪽 값,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거래가 확 터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재작년 늦가을이었었고 위로 터졌어요. 그리고 매수한 쪽이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써 작년 7월 당시 5,000원 신고가까지도 갔었고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거기서 바로 3분의 1 토막.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분석가들은 왜 아직도 그림이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답이 기사에 나온 암호 같은 영어 약자 2개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BOS, 하나는 초크라고 읽는 약자인데요. 요즘 차트 분석가들이 쓰는 새 문법 같은 겁니다. 딱 1분만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오르는 시장 같은 경우는 계단을 닮았습니다. 꼭대기도 조금씩 높아지고 내려와서 쉬는 자리도 조금씩 높아집니다. 첫 번째 약자는 이 계단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도장이겠고, 이 가격이 직전 꼭대기를 넘어서면은 계단이 아직 위로 가는구나,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약자는 반대로 계단의 방향성이 처음으로 바뀌는 신호를 가리킵니다. 여기 대해서 이 문법으로 보면요, 이번 분석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재작년 늦가을에 그 돌파가 모으는 시기에서 올라가는 시기로 방향성이 바뀐 순간이었고, 그 뒤로 가격은 위아래 난간이 있는 오르막 통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의 폭락은 통로를 부순 게 아니라 이 통로의 아래쪽 난간까지도 내려와서 손으로 짚어보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 난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620원 라인이고요. 정말로 말은 그럴듯한 상황인데,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 선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리플 XRP 차트를 오래 본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짜리 월봉에 그은 선은 하루하루 잠깐 스치는 걸로 채점하지 않는다. 그 달의 마지막 날 장이 닫힐 때 가격으로 채점한다는 거. 그럼 이제 달력을 볼까요? 7월 달의 마지막 날, 7월 31일. 이 그림의 첫 번째 채점일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번 달 봉이 1,600원 언저리 위에서 닫히느냐, 이 여부가 바로 9,000원짜리 전망이 살아있을지를 가르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전망을 듣고 계신 게 아니라 채점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실 소름 돋는 얘기는 따로 있죠.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차례거든요. 왜 목표 가격은 지워지지 않는 건지. 이 기록을 쭉 세워보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의 그 기사, 작년 7월 코인데스크였죠. 6년 삼각형 돌파, 목표 약 9,000원, 당시 가격 5,000원 언저리. 이것보다 더 앞서 작년 봄에도 코인데스크가 전한 또 다른 분석가의 삼각형 분석이 있었는데 목표가가 역시 9,000원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글에게는 분석가의 초장기 구조 분석이 첫 목표로 9,700원 언저리를 내놨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 쿠추커의 9,000원 안팎, 전부 다 다른 사람입니다. 계산법도 전부 다 다른데 이 15개월 동안 가격이 5,000원대에서 1,600원대로 무너지는 동안 이때도 목표가는 계속해서 같은 동네로 도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주소로 계속 배달되는 편지 같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에서 출발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고, 이 몇 년치 꼭대기랑 바다, 그 큰 뼈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가격이 아무리 출렁인다 할지라도 그 뼈대가 그대로면은 숫자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는 70%쯤만 더 가면 닿는 거리였던 목표가 지금은 5배 넘게 가야지 거리가 됐습니다. 이 같은 주소 완전히 달라진 거리.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정직하게 두 가지 독법이 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만한 폭락을 맞고도 시장이 이 큰 그림을 아직 폐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로 목표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려놓은 선에 대한 성질일 뿐이라는 뜻. 이 두 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독법 때문에 냉정한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 쿠추커라는 분의 지난 석 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는 3,600원과 4,600원을 단기 목표로 올렸고, 또 다른 날에는 26,000원짜리 차트를,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7만원대까지 열어준 차트도 올렸습니다. 지난달에는 4,500원, 12,000원, 25,000원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해외 최선 2분의 화제가 되는 전망들을 자주 올리는 계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9,000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권위를 실으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같은 차트를 보고 정반대로서 하락이 더 남았다고 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영상은 왜 찍느냐? 저는 이 분석에서 숫자를 줍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는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이 가능한 조건 2개만 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1,600원 언저리의 아래쪽 난간이 이번 달 월망 7월 월봉 기준으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분석가 스스로 달아놓은 전제, 클래리티 미국법이 실제로 통과되는지. 이 두 번째 조건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클래리티라는 법, 지금 이번 주 워싱턴에서 실제로 절차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자세한 진행 상황은 어제 올린 영상에서 통째로 다뤘으니까 그쪽을 봐주시고, 여기서는 딱 한 줄만 하겠습니다. 분석가가 XRP는 더 기관적이고 더 미국적이라고 말한 배경에서는요, 은행 결제망이네, 기관용 수탁이네, 각종 매너네, 이런 여러가지 저희가 앞선 영상들에서 하나씩 짚었던 그 목록이 깔려 있습니다. 7월 월봉이 1,600원 선 위에서 닫히고 8월 초 전까지 워싱턴 절차가 계속해서 굴러간다면 3분기 후반부터는 이 아래쪽 난간에서 출발해서 전고점 5,000원 라인의 방향을 다시 시험해보는 흐름들, 이게 기본적인 경로라는 거고, 9,000원이요. 그건 시간표가 없는 조건부 좌표입니다. 이 분석가 본인 차트도 그건 내년 이야기로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 경로를 기본으로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1년 만에 최저가까지 찍었는데도 그 난간 부근에서 다시 사들여져가지고 지금 선 위로 돌아와 있다는 거. 그리고 매도할 사람들이 던진 자리에서 받아가는 손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분석가들이 15개월째 같은 동네를 가리킬 만큼 몇 년짜리 큰 뼈대 자체는 시장이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조건이 상상 쪽 재료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돌아가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 31일 밤 이 월봉 기준으로 1,600원 위에서 닫히는지를 보셔야겠고, 이 두 번째로 다음 반등이 직전 꼭대기를 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선 아래로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며칠 안에 다시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잠깐 미끄러졌다가 바로 돌아오는 거는 겁주기용 흔들릴 때가 많고요. 내려가서 눌러 앉는 게 진짜 이탈인 겁니다. 작년부터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요, 이제는 차트만 보고 타점 접근하는 시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미국 정권이 바뀐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종목 선정과 타점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극적인 휴전을 한 상황인데, 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미국 지상군 투입할 거다, 원자력 발전소 때려 부시겠다, 정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활용한 타점은 오브스 3연속 수익 타점이었어요. 이 남들은 수익조차도 못 내는 하락장에서요, 오히려 3번 연속이나 수익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스 코인은 뭘까요? 중동 전쟁이 심각해질수록 상승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점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1차로 타점 활용해서 수익 냈었고요. 종목 선정 드리면서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예정이고 어떤 테마랑 어떤 거시경제를 배경으로 선정했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오브스 타점을 선정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매수 타점을 드리는 이유까지도 말씀드리면서 2차 타점 또한 완벽하게 수익 달성했고요. 다시 3차로 오브스 추천드릴 때 현재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저점 라인을 잡아들여가지고 지정가 매수까지 말씀을 드렸고 완벽하게 지정가 찍고 매수 체결되면서 목표 가격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또 수익 완료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코인이 하락하는 이 하락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테마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든 코인에 대해서 차트만 봤었다면은 애초에 오브스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적인 합의가 체결되면서 속보로서 빠르게 전달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가 체결됐으니까 다시 오브스 코인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엄연히 시장 매크로 환경, 이 테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집권하면서부터 단순 차트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성격을 알고 단순하게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접근해가지고 종목 선정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시장에 맞춰가지고 급등 가능한 종목들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그리고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도 완벽하게 마치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 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